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저 차와의 문제인데요. 저 차는 우회전합니다. 불박차는 직진할 거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여기서요. 좀 있으면 신호 바뀔 겁니다. 잠시 후에 저 교통선 옆으로 우회전하네요. 녹색 신호 바뀌었어요. 자, 가서 저 차들이 좀 엉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저 차랑 엉키게 됩니다. 옳지, 여기서요. 네. 쭉 엉켜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앞에 차들이 움직일 거예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불박차 움직입니다. 앞에 차들이 이제 빠질 거예요. 자,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움직이기 시작해서 불박차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불박차가 나가요. 나가는데 그런데 아이쿠 상대차가 날 때렸어요. 여기서요. 조차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차들이 합류해 들어오는 거예요. 합류해 들어오는데 내가 먼저 갔는데 나중에 출발하면서 쾅 때렸어요. 이 사고 불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불박차 보험사 또 상대차 보험사 불박차가 먼저 갔는데 섰다 출발하는 차가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 차가 옆으로 안 보고 돌아서 지나간 차를 때렸으니까 100대 0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100대 0이 어디 있네요. 상대는 90대 10이래요. 상대편 보험사는 상대편 보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90대 10 또는 대인 없이 100대 0이군요. 우리 보험사는 최대한 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현재 상황은 지금은 이제 100대 0까지 나왔어요. 우리 상대 보험사 100대 0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대인 대물 다 접수된 상태래요.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상대차 영상도 있어요. 상대차 영상도 저는 봤습니다. 반대 제가 안 올려요. 상대차 영상에는 불박차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상대차 영상은 옆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저 앞이 보이고 뒤가 안 보이죠. 바로 옆이 안 보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자기 불박에 안 보였는데 왜 갑자기 나왔느냐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건 상대차의 불박 왜곡 현상이에요. 분명히 내 차가 있었고 내가 앞에 가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바로 옆에 출발했지만 상대차 불박 영상에는 안 찍혔다는 이유로 상대차 영상에는 안 보여요. 그거는 불박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상대차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차가 왜 튀어나왔어? 그럼 불박 영상 2차 영상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0대 0입니다. 내가 우선권 있는 차가 먼저 가는데 상대차가 나를 못 보고 와서 탁 들이받았으면 정차가 출발할 때 주변을 살펴야 되잖아요. 100대 0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일부 판사는 옆에서 차가 움직일 가능성, 그 차도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차를 대비해서 된다. 그러면서 합리적이지 않게 불박차한테 10 내지 20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분심이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옆에 차가 들어올 것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거기에 대해 조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00대 0인 사건을 100대 0 아니라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그래서 이번도 그렇게 될까 봐.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100대 0이 옳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신 거 없으면 대인 없이 100대 0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자 어디다 치고 상대는 얼마나 어디를 어디다 쳤네요? 이거 소송 가기로 했대요. 지난 3월 3일 아침 사고래요. 긴장을 해서 많이 뻐근하고 결립니다. 뭐 이렇게 어깨, 목 이런 데 등 이런 데가 뻐근하겠죠. 며칠 지났습니까? 벌써 5일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어디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나 내일 진료받으러 간대요. 아이고 참 이걸 갖고 저게 살짝 하다 부딪혔는데 저 갖고 병원 치료받고 이게 적당합니까? 결국은 상대편 대물 담당자가 대인 없이 100대 0 하면 어떻게 되냐 했지만은 상대 운전자는 100대 0 아니다. 그래서 대인 없이 100대 0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거 갖고 대인도 하고 대물도 하고 진짜 진흙탕 싸움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꼭 100대 0 받으시고요. 그리고 상대가 진단서 받으면 본인도 결리 그러는 거 진단서 받아야 되겠죠. 같이 상대가 하는 만큼 그대로 해서 진단서 제출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세요. 그래서 상대편 운전자한테 벌점과 범칙금을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자그마한 선물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100대 0 판결 받아서 후기 올려주십시오. 저는 상대차 영상을 봤어요. 상대차 영상에는 불박차가 안 보이는데 그것은 왜곡 현상이에요. 있었어요. 불박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상대차에 안 보인다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여기를 비추죠. 여기를. 그러니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는데 왜 날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빨리 감다가 나중에 가잖아요. 불박차가. 여기서 불박차가 어떻게 되나요? 벌써 가잖아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옆을 뻑 때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100대 0 아니라는 의견도 계실까요? 저는 100대 0이라는 의견입니다. 할리 데이비슨하고 BMW하고 어느 걸 더 많이 타나요? 저도 제 주변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대만 가진 분들, 좀 여유 있는 분들은 하나씩 같이 갖고 있다네요. 할리도 갖고 있고, BMW도 갖고 있고. 그래서 번갈아 타신대요. 근데 운전하기는 BMW가 더 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BMW가 원래 오토바이를 먼저 만들었다면서요? 오토바이 먼저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 만들었다고. 며칠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자전거 만들고 오토바이 만들고 자동차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BMW 바이크 가겠습니다. 가는데요. 여기서 커브길이네요. 제한속도 60에서 60도는 조금 더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커브길에서 추월하려고 그러는 휘청. 왜 그랬을까요? 다시 되돌아오네요. 예, 휘청휘청했어요. 추월하려는데 맞은편에 차가 와서 커브길에서 이런 데서 추월하면 매우 위험하죠? 여기에서 휘청휘청 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다시 중심 잡고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블랙박스, 이 바이크의 후방 영상입니다. 후방 영상에서 동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운전하시는데 이분이 제일 선두고요. 저 두 번째 오는 오토바이 잘 보세요. 두 번째 오는 오토바이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뒤에 여러 대 바이크들이 옵니다. 자, 약간 좀 화질은 흐립니다. 후방 영상은. 저기서 이제 커브길, 다시 이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커브길에서 이런 와, 맞은편에 차 없어서 와, 맞은편에 차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오던 차가 저 바이크가요. 커브를 딱 돌면서 요 다음이요.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만약에 이쪽에 차가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이 쭉 가면서요. 여기요. 이쪽 색깔하고 이쪽 색깔하고 달라요. 이게 물기인가?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에 이게 기름띠가 쭈르륵 폭이 1m, 거진 1km. 근데 기름띠가 형성된 데로부터 한 100m 왔을 때 100m 정도 오다가 커브길에서 딱 하는데 그냥 찡 미끄러진 거예요. CCTV 좀 찾아달라 했더니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차가 기름을 흘리고 왔는지 그랬더니 여기는 CCTV가 없대요. 저 앞쪽에 CCTV 있는데 경찰관이 아이고 그건 저 앞쪽에 있는 것 같구나. 안 돼. 그건 어차피 못 봐도. 바이크는 자차가 없죠.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답니다. 안전장구를 확실하게 착용하고 계셔서 다행히 어디 부러진 데는 없고요. 찰과상 어디 좀 이게 좀 결리고 뭐 그 정도랍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건너편에 차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BMW 1200cc 같네요. 네, 제가 타박상 및 찰과상 입었습니다. 풀셋 안전보호구를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해서 크게 다친 것은 없습니다. 후방 영상인데요. 기름띠가 쭈르륵 있었어요. CCTV는 거기는 없대요. 그리고 어차피 그 차를 찾는다 하더라도 쉽진 않다고 그럽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혹시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미끄러져 사고 난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대요. 기름띠가 형성돼 방치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름띠가 며칠 전부터 거기 돼 있었다. 그리고 순찰차가 한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순찰차가 삥 돌죠. 돌면서 야야야 위험하구나 여기 빨리 그걸 치웠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뭐가 흘리고 갔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순찰 돌았는데 지금 뭐가 흘리고 가서 그건 뭐 방법이 없죠. 무슨 신고가 들어서 위험해요. 빨리 치워주세요라고 신고도 아직 들어온 게 없다. 그럼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름띠가 형성되어 방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그게 며칠 됐다 그러면 그건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름띠는 100m 전부터 형성됐는데요. 처음에는 물인 줄 알았는데 직선도로에서 괜찮은데 커브 싹 돌면서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앞에 오토바이도 넘어질 뻔했어요. 질문자 앞에 오토바이도 휘청했고요. 질문자도 휘청했고요. 뒤에 오는 오토바이들은 저기 위험하구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죠. 그리고 두 번째 타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오토바이 제일 잘 타시는 분들이 제일 앞에 쓴대요. 두 번째가 제일 뒤에 쓴대요. 그리고 두 번이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타는 자리래요. 두 번째 자리가. 근데 저는요. 우리 모임에선 제가 막내급이지만 다른 데 가면 제가 중급은 돼요. 저 초보는 아니에요. 제가 한 5, 6년 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취미로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동호회분들하고 같이 라이딩을 즐기신답니다. 기름띠 아까 설명드렸죠.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으면 도로관리청이 치웠어야 되고요. 최근에 생긴 거면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묻기 어렵죠. 기름을 흘리고 단 차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 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는데 그 차를 찾으면 그래서 경찰관한테 CCTV에 멀리 그 앞에 간 거라도 줄줄줄줄 흘리고 간 거 찾아달라고 그러세요. 다만 다른 차나 다른 오토바이들은 넘어지지 않았는데 왜 너는 넘어졌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실상의 문제죠. 그리고 제한속도 60도로에서 60도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저기는 또 커브길입니다. 커브길은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저 물기든 기름기든 여기서요 물기든 기름기든 이런 데서는 좀 옆으로 가셨더라면 좋았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커브가 심하지 않습니다. 여긴 심하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럴 때는 마른 쪽으로 가셨어야 돼요. 도로관리청이든 또는 그 기름띠를 형성시키고 간 차든 그 차를 찾든 또는 도로관리청 책임이 묻든 그러나 100대용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오토바이가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고 마른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물기인지 기름띠인지는 나중에 아셨대지만 그러나 왜 그쪽으로 갔나요? 하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실 비율이 30%가 될지 50%가 될지 그보다 좀 더 많다고 그럴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은 기름띠 형성이 언제부터 됐었는지 그리고 흘리고 온 차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관건이죠. 진짜 보호장구의 중요성. 저렇게 팍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어디 골절상 없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차 없었다는 것이 맞은편에서 만약 차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번 사고로 손해배상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 손해배상 못 받을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40대 한 중반을 향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로 내가 앞으로 오랫동안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즐거운 라이딩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더 조심해서 라이딩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신 상태에서 회사 일 하시느라고 또 많이 힘드실 겁니다. 빨리 몸도 쾌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는 15톤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 제한속도 60도에서 한 4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 안 빨라요. 네, 속도 빠르지 않고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닐하우스가 있네요. 여기에서 이게 뭐야? 아이 참나 뭐예요? 여기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이거 뭐야 이거.
트랙터 삽. 예. 트랙터의 삽날.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 우회전하려고 그러는지 좌회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슬금슬금 나오고 바퀴 움직이는 거 보세요, 바퀴. 네. 좌회전하려고 그랬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요, 보이나요? 오른쪽에 저 퍼런 물통. 이거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여기가 만약에 골목길이라든가 또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은 제가 그래도 조심이라도 하겠죠. 이거에 가서 안 보였는데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이게 툭 나온 거예요.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트랙터가 저 보험에 들어있대요. 저게 뭐 무슨 보험입니까? 농협의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예, 트랙터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데요. 상대 측의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 과연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이다. 덤프트럭에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100대 빵이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100% 100대 빵입니다. 아니 저게 미리 거기 서 있었어도 보일까 말까죠. 이게 요만큼이 미리 서 있었어도. 근데 저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움직여요. 저기 그대로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 노란 선만 안 밟으면 노란 선이 흰 선이에요. 요거만 안 밟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저게 나와요. 움직여요. 바퀴 보세요. 저기 슬금슬금 나옵니다. 저기에서 안 보였던 것이 슬금슬금. 그래서 저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는 앞에 그래도 보닛이 한 1점 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저런 데서 노웨지예요. 노웨지에서 나올 때 일단 정지해서 좌우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 트랙터 삽날을 삽을 이만큼 피고서 그러고서 어이구 저거는 마치 삼지창을 쫙 앞으로 내놓고 안 보여요. 지금 없어. 지금은 저 바깥에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 여기 완전히 바깥이에요. 완전 바깥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이곳에 가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완전히 바깥에 있던 것이 좀 이렇게 하는데 요때 슬그머니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누군가 나와서 거기서 좀 차 오는 거 안 오는 거 좀 봐줘야 되는데 이만큼 해놓고 예, 저럴 때는 혼자 작업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갈 겁니다. 제한속도 시속 90km 도로입니다.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합류해서 들어가요. 3차로로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 2차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미역이야 뭐야? 뭘까요? 저 튄 거. 여기서 뭔가가 튀어오르는데요. 튀어오르는 게 뭔지 잘 보세요. 철판입니다. 철판. 마치 미역처럼 생겼어요. 저 철판을. 앞에 요 차는요. 비켜갔어요. 저 앞에 저 동그라미 보세요. 저 차는 왼쪽으로 비켜갑니다. 저거 보고 피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오른쪽 깜빡이 비키고 피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못 피했습니다. 원래부터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보고서 피하려고 그런 건지 그건 명확치는 않아요. 여하튼 앞에 차는 보고 피한 것 같고 이 차는 못 보고 밟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철판이랍니다. 저 철판이 튀어올라 제 차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접수해서 그 차는 찾았는데요. 근데 상대 측은 거기 돈 내고 다니는 도로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공사인지 아니면 민자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그 도로 관리하는 그 회사에 잘못이 있다. 거기다 청구해라. 그건 배째라고 그럽니다. 우선 제 차에 자차 보험 처리했어요. 우리 보험사에서 앞차에게 소송을 건대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저만 보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한속도 90도로에서 정상적으로 90 근처로 달리던 차가 아스팔트에 떨어진 철판을 보고 피하는 게 안전하게 피하는 게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만일 질문자가 앞차 입장이라면 어떠셨을까? 답변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앞차 입장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미리 인지했을 겁니다. 앞차는
그 앞에 그 앞차랑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요. 앞차는 앞을 잘 봐야 되잖아요. 설령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차가 있으면은 뭐가 밟았으면 뭐가 튀어서 뒷차 망가질 수도 있다. 뒷차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비상등 켜고 멈춰서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빵까지 했어요. 근데도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고 좀 아쉽습니다. 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불박차가 운이 없어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를 끝내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몇 번이신지요? 투표 시작. 네,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32%입니다.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제 도로공사인지 아니면 민자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 도로에서 돈 받는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22%입니다. 불박차가 운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자처보험 처리로 하고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46%입니다. 우선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22%예요. 이건 어려워요. 고속도로의 경우에 하루에 한 9번 정도 순찰을 돕니다. 그러면 한 3시간, 2-3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도는데요. 금방 안전순찰차가 지나갔어요. 가다가 뭐 떨어졌으면 그거 얼른 치웁니다. 근데 한 20분 전에 어떤 그 순찰차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은 거기서 한 바퀴 다시 돌아오려면은 또 2-3시간 또 걸려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하냐면 금방 순찰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떨어진 거는 방법이 없죠. 따라서 도로공사차가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못 봤다든가 또는 위험하게 떨어지니까 빨리 치워주세요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는데도 안 치웠다든가 그럴 때는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금방 순찰 돌고 지나갔으면은 저건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기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럼 앞차의 책임이 있겠느냐? 앞차의 책임이요. 그 앞차는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 앞에 보시면은 여기서요. 저 앞에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잘 보세요. 앞에 차가 지금 2차로 들어갔잖아요. 저 차가 원래는 어디 있었나요? 원래 2차로 가네요. 2차로 가던 차가 2차로 쭉 가다가 저기서 2차로 가던 차 이제 뒤에 차 나타나고요. 앞차 브레이크 잡는 게 보이네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더니 옆으로 피해가네요. 옆으로 피해간 게 저걸 피해갔는지 아니면 앞에 가는 차를 천천히 가니까 추월하기 위한 것인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 그리고 저게 넓어요. 지금 명확치는않은데 정확한 2차의 영상도 봐야 되겠는데요. 색깔이 아스팔트 색깔에 비해서 조금 더 짙습니다. 짙고 밤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길고 넓고 그래서 앞차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앞차가 발견해서 피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앞차에게 불박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 처리한 거 앞차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크기, 부피, 우선 부피, 색깔 이런 것에서 구분이 되는데 왜 못 피했느냐? 그럴 때는 앞차의 잘못이 인정되는 거죠. 다만 불박차도 앞차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손 치더라도 이제 그건 소송해봐야 돼요. 내가 90km 다니는데 저걸 어떻게 피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차의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색깔이 잘 안 보여. 거기 뭐 이렇게 좀 뭐가 아스팔트 땜빵 된 것처럼 돼서 잘 안 보였어. 그리 되면 어려운 거고요. 앞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게 구분이 되면은 그러면 앞차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불박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변경할 때 옆에 차가 오잖아요. 그럼 저 차를 쭉 보내주고 들어갔더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얼마큼 튀겠습니까? 저거요. 잠깐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예요. 저게 뒤로 날아오는 거 같죠? 날아오는 게 그 자리에서 떴다 그 자리에 떨어지는데 블록차 가니까 나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끔 뒤로 튈 때도 있어요. 뒤로 튀더라도 5m, 10m 이상 안 튀어요. 결국은 뭡니까? 불박차의 안전거리. 불박차가 앞차랑 안전거리 그 차 쭉 지나간 다음에 들어갔으면 맞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과실이 한 20-30%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거리는 앞차의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내가 차로 변경할 때도 지나간 차가 저렇게 뭘 밟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거리를 여유있게 차가 쭉 지나간 다음에 차로 변경하는 것이 그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 나중에 이 미역처럼 생긴 철판에 대해서 앞차에게 책임이 인정될지 안 될지 불박차 보험사가 소송한 결과 꼭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